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용일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하셨나요? 네, 다음에 할 때는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2일차 점심시간 후에는 하지 마십시오. 좀 늦게 오시네요. 예, 여담이었습니다. 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입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기치로 시민의 안전과 가치 교육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시는 우리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현장을 오고오며 고민하고 행동하는 우리 존경하는 김현교 의장님, 남창진, 우영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님께 짙은 동료애를 느끼며 함께 하게 되어 영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수 배우겠습니다. 때로는 뜨거운 가슴으로, 때로는 냉철한 두뇌로 시민의 편에서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의원이 되겠다는 각오를 새기며 서민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노선 변경 관련과 서울 도서관 서북공간, 우리 지역에서는 가재울 도서관이라고 칭합니다. 이하 가재울 도서관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조기 건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 지역 주민의 민원사항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우리 생각에 동의해 주시고 민원을 빨리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을 드리면 제 질문은 짧게, 아주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해운수 707번 버스 관련입니다. 자료를 보시죠. 자, 707번 동해운수 버스는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을 출발해서 기점으로 해서 우리 동네 수색 가재울 뉴타운을 경유해서 우리 사무실 출근하는 광화문, 시청, 숭례문을 해체해서 다시 대화동으로 운영하는 노선입니다. 오늘 출근할 때 이 버스 707번이 없어져서 저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우리 교통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인가대수 21대이고 운행은 19대, 예비가 2대가 있었고 인가거리 62.7km, 총 하루 80위에 최소 12분에서 20분 간격, 평균 간격 14분으로 운행하던 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1일 월드컵 대교가 개통하면서 월드컵 대교로에 통행하는 버스 노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9월 직전인 8월 우리 707번 버스 노선 변경 계획안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도 알려지게 되어서 저도 당시에 시민운동 하던 사람 입장에서 우리 가자권 주민과 심한 시민단체가 결합해서 노선 변경의 부당성을 설파한 바 있습니다. 일부 노선팀에 전화를 해서 강력한 항의도 했고요. 그러다가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서울시 버스정책과 노선팀 관계자를 만나서 707번 버스 변경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서명서를 받아서 제안 구청과 시청에 약 2천여 건의 서명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707번 버스가 계속 진행하는 줄 알았습니다.
계속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난 올해 6월 27일 선거 치르고 승리에 만끽하며 있는 그 사이 6월 27일 이 노선이 변경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707번 버스를 타고 시의회에 오는 것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래서 관계부서에 예고도 없이 저희 입장에서는 예고도 없이 노선 변경 결정권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를 하고 전화드리고 쫓아가고 했지만 그러한 행동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곧 짧은 시간 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선 변경권을 수용하려 합니다. 다만 공영버스인 버스 노선이 변경하기를 원하거나 변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거나 할 때에는 그간 그 버스를 이용하던 분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조사도 좀 하고 홍보도 좀 하고 그리고 그 버스 노선이 없어졌을 때의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대안을 제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교통실장님, 바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교통실장 백호입니다. 계속 도는 건가요?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 부분에 대해서 교통도 복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동의하시나요? 예, 지금은 이제 특히 대중교통의 경우에는 아니,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단답형으로. 상당히 복지적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예, 동의하시는 거죠? 네, 버스 대중교통도 공공재다. 동의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복지이고 공공재라는 부분에 동의를 하신다면 저는 이거죠. 우리 지역 주민의 민원이기도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707번 버스 타고 여기 오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버스가 없어졌어요. 실장님 같으면 어떤 생각하실까요? 저희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어느 날 없어진 게 아니고요. 2021년 아시지만 월드컵 대교가 개통 이후에 상암동 주민들과 그쪽 주민들의 어떤 영등포 접근성 그다음에 도로 개통 이후에 당산역까지 어떤 개통을 위해서 접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선 신설에 대한 민원이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달에 왜 죄송합니다. 신설을 안 하시고 우리 노선을 변경을 하신 예, 거죠?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노선을 조정할 때에는 기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하신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불편이 최소화돼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노선을 조정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노선을 뺐을 때 대체 노선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불편이 일부 따르겠지만은 충분히 다른 이용할 수 있는 비슷한 노선들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체 노선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동해운수에 예를 들면 707번, 아니 700번, 네, 또 470번 예,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맨 처음에 707번 버스를 인가하실 때 언젠가 과거에 707번 버스도 인가를 하신 거잖아요. 예, 과거에 그렇게 했겠죠. 네. 그죠? 그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에 변화가 있나요? 인가는 어떤 인허가 사안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법적인 기준만 맞으면 다 인가를 하는 겁니다. 네네. 차량 대수라든가 자본금이라든가. 아니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인가를 할 때에 일일 평균 뭐 몇 대 운영하고 승객 수는 어쩌고 저쩌고 뭐 조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인가를 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은 거기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노선을 다른 쪽으로 뺐다라고 아닙니다.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인가 조건에는 변함이 없고요. 아니 그러면 예. 거기에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쪽 월드컵 대회 쪽은 버스 노선 신설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새로운 수요가 발생을 했을 때 노선을 새로 넣어서 네네. 버스를 정차하면 제일 바람직하지만은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고 두 번째는 점차 이제 승객 숫자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서울에 7,006대의 시내버스가 707번 있습니다. 버스에 그 버스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가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07번 버스의 승차 수가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노선팀 관계자분들하고 그동안 자료를 예. 미팅을 3차례 이상 쭉 하면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결코 줄지 않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줄지는 않았습니다. 줄지 않았는데 그 노선을 왜 빼죠? 왜 노선 승객이 줄고 늘어나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용 수요에 맞춰서 기존 노선 중에서 일부 변경을 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노선이 단축됨으로써 그 비어 있는 노선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른 대안이 없다면 그 노선을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700번부터 해가지고 3개의 노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봤을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700번 버스하고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해요. 예. 뭐 여러 번 타봤으니까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월드컵 대회가 개통이 돼서 새로운 수요가 있다라는 부분도 충분히 동의해요. 그러면 그 노선을 신설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설하면 가장 쉬운 접근이지만은 제한된 자원과 어떤 그 차량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버스 이런 부분 총량제 때문에 때문인가요? 총량제의 개념은 아니지만은 예. 그런 범위 내에서 지금은 현재 신설은 거의 하지는 않고 기존 차량을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우리 실장님께서 복지다, 공공재다라는 부분에 동의하신다는 네. 취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게 버스가 다니게 되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리는 이야기인가요? 네, 당연히 권리라고 생각을 하겠죠. 예. 심지어는 내가 세금을 냈으니까 버스 이용할 자격이 있고 버스를 공짜로 타겠다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비용을 내고 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니던 버스가 없어졌어요. 홍보를 사전에 하는 게 쉽지는 않다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바람직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지적하셨던 바대로 700번 버스가 있고 707번 버스가 두 개가 같은 회사께 있잖아요. 예. 그러면 707번 버스가 하루에 82회 운행하던 것을 없앤 거잖아요. 그러면 700번 버스를 조금 정차를 하는 건 어땠을까요? 저희가 이제 의원님 지적하신 그 노선이 수색에서부터 네네. 그다음에 연대 그 네네. 모래내에서 연대 네. 입구로 넘어오는 부분에 이제 변화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예. 저희가 그 부분이 혼잡도를 따져볼 때에 서울 시내버스 기준당 한 대가 하루에 약 850명 이상을 타게 되면 혼잡 노선으로 보고 정차 내지는 배차의 시간을 좀 단축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 지나가는 노선들은 500명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아직까지는 개입하기에는 좀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러면 진작에 좀 하시죠. 평균이 800명인데 850명입니다. 850명인데 지금 500명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예, 저희도 우리 주민분들한테 이런 얘기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예. 우리 박흥식 팀장하고 그 주무관하고 여러 차례 미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데이터는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민분들은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앞부분에서 제가 왜 707번 버스를 저쪽으로다가 가져갔냐 그랬더니 다른 말씀을 하시다가 지금 개량화된 자료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노선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또 다시 항의하고 이런 것이 저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그 근거는 이 자료예요. 그 자료. 저도 테이블 자료를 받아보니까 400 몇십 명, 그리고 뭐 심지어는 418명까지 뭐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이게.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까지는 저희가 뭐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지역 주민이거나 이런 분들한테 뭐 하기가 말씀하시기가 어려우면 우리 서울시에서 구를 통해서 동 단위의 직능 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실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실 때 그 계량 분석을 했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가장 아쉬운 부분은 사전에 노선이 변경될 때 사전에 어떻게 홍보를 할 수 있을까를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죠. 솔직히 노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노선에 의존해서 개통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홍보를 해도 솔직히 설득의 한계는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이다 그 얘기가 보니까 아니고 예. 홍보를 안 하셨잖아요. 홍보는 이제 하지는 않았고요. 이 예. 노선 변경을 할 때 중요한 게 저희가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를 합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 버스 운수회사의 의견 조회를 하는데, 이 노선 같은 경우는 세 개 구청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의원님 제가하신 서대문구청, 네네. 두 번째는 마포구청, 세 번째는 영등포구청,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운수회사인 동해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의견 조회를 했고요. 이제 유일하게 지금 서대문구청에서 말씀하셨던 영등포구청은 예, 당연히 수혜를 받는 맞습니다. 쪽이니까 당연히 예, 당연히 찬성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제 저희가 보통 하는 아니, 절차들이 이해관계가 그렇습니다. 있는 이 노선에 없어지게 되는, 거기에 마포와 서대문을 이야기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영등포구청까지 거기에 껴넣어서 이야기를 하시면 원래 꼼수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그렇게 의견 조회를 예. 하고 있고 거기에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영등포구청은 수혜를 보는 지역입니까? 손해를 보는 지역입니까? 당연히 수혜를 보게. 아니, 그런데 지금 홍보를 할 때는, 이 노선이 없어지는 것을 홍보를 할 때는 그 노선이 없어져서 피해를 보는 지역에 홍보를 하시는 거지. 저희가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의견 조회를 했다는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노선 변경안에 대해서 이 관계기관의 의견을 성취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 말씀, 저는 제가 앞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부분을 저는 접으려고 그래요.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제가 버스 노선이 없어질 때에, 버스 노선이 없어짐으로써 그 권리를 잃게 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셨냐를 지금 제가 물었는데, 왜 거기에 수혜를 보는 영등포구청을 띄워놓으세요? 그분들은 수혜를 보시는 분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에는 해당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네, 무슨 우리가 뜻인지 예를 알겠습니다. 들어서 예. 어떤 권리를 잃게 되고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 등기를, 그냥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등기 의무자 타시는 분, 그리고 사시는 분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걸 매각을 함으로써 나한테 권리를 잃게 되는 매도인한테만 인감을 받으시잖아요. 안 맞나요? 아니,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그러면 특히 이 노선을 잃게 돼서 그 노선의 수혜로부터, 복지로부터, 공공재 혜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서대문, 특히 서대문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하셔야지 왜 영등포에 홍보를 해요? 그건 자랑하실 일이지. 노선을 새로 신설을 해드립니다. 이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 노선이 들어감으로써 반드시 아까 말씀하신 수혜를 보는 부분이 크지만은 반대로 해차지가 발생하고 차량 정체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장기 그러세요? 박차로 인한 민원도 있기 때문에 일부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 조회를 하는 건가요? 겁니다. 통상적으로. 예. 그러세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 혜택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를 본다고만 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교통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 예. 조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노선이 있었을 때에는 그 부분을 그 권리자라 했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그 부분을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의원님 지적하신 것 같은 교통복지라는 부분이 이제 기득권도 있지만은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가 발생하면 당연히 그 부분도 교통복지를 누려야 될 의무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그러세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예, 그 부분은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해운수의 700번과 707번이 거의 비슷한 노선을 다녔어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면 707번 노선이 없어지면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그 정책을 주관하는 사람이었다면 평균 14분 간격으로 하루 82회를 다녔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산술 평균하면 164회를 다니던 게 82회로 줄어든 거예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없어질 때 일정 기간 동안 82회보다 조금 더 많은 예를 들면 100회라든지 뭐 110회라든지 그 중간 지점을 그렇게 해서 700번 버스도 같이 다니게 했었으면 이분들의 그 지금 우리 서울시를 향한 이런 그 원망의 소리가 좀 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노선을 단축하는 구간에서 볼 때 서울시 노스버스가 2대가 동일하게 또 같이 겹쳐서 가고 있습니다. 네네. 상암동에서 출발하는 수색역을 거쳐서 네네. 연대 앞으로 해서 아까 머리를 거쳐가지고 예, 예, 두 개가 그렇죠. 지금 현재 270번과 470번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저희가 보완제적 성격이 있다고 봐서 이 노선을 조정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700번을 증차하는 것보다는 네. 지금 현재 있는 그렇습니다. 것만으로도 470, 270번 버스 270번과 470번. 네. 네네 그 노선이 있어서 그런 필요를 네, 느끼지 크게 맞습니다. 않았다. 네. 그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계량화된 분석을 통해서 그런 확신을 얻으신 건가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네네. 지금 아까 707번이 네네. 지금 수색역에서부터 모래내 연대 앞으로 해서 종로까지 이용하는 승객이 약 2,400명 정도 일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 승객들이 만약 707번이 없어졌을 때 대안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지만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700번과 270번, 470번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 개 노선이 없어지면 4개에서 3개로 줄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기존 차량들이 혼잡도가 가중이 될 것으로 걱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10% 정도 승객이 늘어나는 그렇죠. 부분이 있어가지고 10% 예, 정도만 당초 염려한 증가하긴 부분은 크게 했어요. 크진 않았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네. 10%밖에 증가 안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그냥 묻어두자 이런 생각 지금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이 노선 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모래내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 두 번째 의원 지적하신 것처럼 충분히 좀 홍보를 해서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서 이 부분을 좀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했다는 지적에 대한 전적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지금 현재 이 개통이 단절된 구간에 대해서 일부 혼잡도라든가 주민 불편 사안들을 좀 모니터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실래요?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707번 버스 노선이 없어지고 나서 주민분들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저는 시의원이 아니었어요. 네.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 당장 서울시에 왔었습니다.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들어주는 것처럼 저희는 인식을 했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뭐 다른 쭉쭉쭉 이제 뭐 진행 중에 있었던 거죠. 그때 바로 노선 변경을 안 하고 진행 중에 있다가 6월 27일 날 변경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 주민들은 그 당시에는 김영일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이 서울시에 쫓아가서 이러이러게 하니까 그 얘기를 들어줬다가 지금 그 노선을 다시 저쪽으로 그냥 뺏어갔다, 뺏겼다, 없어졌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뭐 그 생각이 틀리지 않으니까요. 다만 저는 그 데이터 자료를 개량화된 자료를 받아보면서 깊게 생각을 해보니 정책 수립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고충도 있었겠다.
이런 부분에는 동의하면서 이 부분은 그냥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생각을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권리를 잃으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배려를 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그 노선팀 그 박흥식 팀장인가요?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전해드린 이야기인데 771번 동해운수에서 운행하는 그 버스 노선이 있나요? 제가 그 부분은 좀 파악을 덜 했습니다. 예. 없으신가요? 제가 그러면은 알려드릴게요. 771번 버스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버스 노선을 보면 디귿자 형태로 겹치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고양시에서. 따라서 그 부분을 저 자료를 한번 보시죠. 771번이거든요. 고양시청에서 우회전해서 다시 좌회전해 가지고 저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 부분을 노선을 변경을 조금 조정을 하면 저도 만족스럽진 않은데 700번 버스를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할 수가 있대네요. 좋은 아이디어 뭐 아닌가요? 아이디어 같습니다. 현재 지금 700번 배차 간격이 이제 8분에서 네네. 좀 차가 막히고 그럼 12분. 20분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그렇죠. 있어서 배차 간격이 좀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필요하면 노선을 단축을 하거나 필요하면 정차를 해서 배차 간격을 줄이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이 부분은 이제 고양시하고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시네요. 네. 고양시와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서울 버스가 중공리다 보니까는 가능하면 밖에서도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영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예,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나는 나랑 우리 서울시랑 깐분 줄 알았더니 고양시 아니요 여담인데요. 예, 우리 서울시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한테 좀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예, 한번 좀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해보고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아까 오전에도 타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떠한 시설이라든지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옮길 때에는 당연히 그런 게 있죠. 근데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저도.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하시면 조금 좀 곤란합니다. 자, 그리고 맨 처음에 707번 버스가 760번으로 그 번호가 변경이 돼서 그쪽으로 간 거잖아요. 예. 그리고 가고 나서 데이터를 계량 자료를 보니까 약 26.3% 정도가 숫자가 줄었던데 이해하고 계신가요? 예, 원래 동해 운수 노선들이 대부분 지금 기준치 미달로 예. 상당히 승객 수가 낮습니다. 예. 아니, 과거 707번이 운행하던 그 계량 통계보다 그쪽으로 새롭게 다니게 된 노선의 숫자가 26.3%가 적더라. 비교를 해보니까요. 네네. 예, 아직까지는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700번 노선이 지금 일일 한 500명 정도 지금 나오고 네네. 있어가지고요. 502명이고. 예, 그러다 보니 이건 제가 지금 기존 노선에 비해 좀 낮은 건 맞습니다. 네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6.3%가 찍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그냥 동의할게요. 동의했는데 이렇게 했었을 때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하시고 반성을 하실 부분은 반성을 하시고 정책을 할 때 조금 더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26.3%면은 적은 수치가 아니잖아요. 안 그런가요? 네, 수치적으로 보면 뭐 굉장히 네네. 낮은 수치지만은 이게 신설 지금 월드컵 네네. 대교라는 도로가 생기면서 네네. 개통 노선을 만드는 과정이다 보니까는 처음에 지금 승객이 네네. 이렇게 크게 늘어나진 않지만 이게 좀 안정화되고 그러면은 아마 저희가 볼 때는 한 600명까지는 올라올 걸로 보고는 있는데요. 좀 그건 나중에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600명까지 네. 올라올 것으로
어디 뭐 자료가 예, 그 있으신가요? 부분은 저희가 추이를 지켜보고 나서 따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실래요? 예. 만약에 이제 707번 노선 버스가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옮겼는데 네. 과거보다 그 수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수치가 올라갔다 그러면 저희도 할 얘기는 없는 거죠. 그죠? 할 얘기 없습니다. 뭐 이쪽에서 이용하는 수치보다 저쪽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대중교통 수단이 경제성 분석만 가지고 하지 맞습니다. 않는다라는 예, 부분은 맞습니다. 저도 이해는 예, 하지만 예. 그러나 뭐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돈도 있잖아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여기에 지원 707번 정상적인 코로나 이전에는 한 3천억 정도 연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랬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저쪽으로 가서 지원금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 서울시로서는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가요? 지원금이 줄어들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뭐 수치적으로만 보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지고 공공재고 경제 원칙에 의해서 뭐 운행되는 거는 아니라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저로서도 주장하기가 조금 약해집니다. 그러나 또 말씀드립니다. 이 가장 비슷한 노선은 707번과 707번이에요. 가장 비슷한 거는 과거에. 그죠? 거의 뭐 신촌하고 동교동 그다음에 서대문 우체국 요 부분만 제외하면 같았었잖아요. 네, 노선이. 707번과 700번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같았었잖아요. 따라서 제가 생각을 하기엔 지금이라도 700번 버스를 조금 더 증차를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요구한 대로 만약에 된다면 그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저는. 예, 우선 저런 경기도 내에 일부 네네. 낭비적 노선이 있는 부분 단축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일부 혼잡도가 좀 심화된 부분이 있다면 뭐 그런 노선 단축을 하지 않더라도 가감의 잉여 예비차를 넣어서라도 네네. 예차 간격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실래요? 예. 꼭 좀 그렇게 하셔가지고요. 제가 여기서 자꾸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 알고 저도 있습니다. 지역 주민한테 시달리기 싫어서 그래요. 저도 의원님한테 시달리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 주민한테 시달리기 싫어서 저는 실장님한테 자꾸 대시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서로가 그런 일 없도록 예. 서로가 노력하자고요. 예, 같이 머리를 맞대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재울 도서관 조기 건립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에는 약 31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 중이고 연세대, 이화여대 등 9개의 대학교와 유명 사립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약 77개의 초등고 교육기관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많은 교육기관의 숫자에 비해서 서대문 구내에 설치된 공공도서관은 4개밖에 없습니다. 매우 적은 숫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나마 10만 권 이상의 도서관은 서대문 도서관과 이진화 도서관 2곳뿐입니다. 나머지 2곳은 건축 면적이 어버드리 약 한 200여 평 정도 아주 적은 면적의 도담 도서관과 새롬 어린이 도서관밖에 없습니다. 물론 도서관의 규모로 도서관의 질과 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다소 견해를 달리할 수 있겠지만 일단 도서관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기준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공도서관은 도서 및 기타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해서 시민들의 교양 함양과 조사 연구, 참고 자료로서의 활용, 취미 활동 등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있는 것이 훌륭한 공공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재울 뉴타운 지역 고시를 하면서 2003년 11월 18일 날 가재울 뉴타운 예비구역 지정이 됐는데 2005년에 서울시구시 제 2005-59에 국가자동 479번지에 약 1054평의
가재울 도서관 부지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서울시에서 그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매매 계약서인데 저도 그 당시에 뭐 의원은 아니었고 그렇지만 이 부분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약 127억 정도에 매입을 해서 현재는 서울시 소유의 땅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소유의 땅이고 거기에다가 MBK 그 파트너스 그 김병주 회장이 약 300억 원을 도서관 부지로 기부하기로 되어 있지요. 따라서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여기에서 짧게 우리 시장님과 잠깐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7월 1일 날 취임식 하실 때 그 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취임식 취소하시고 수해 현장으로 가셨더랬죠? 네. 예,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천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날 그 취임식장에 가려고 하다가 취소가 돼서 여기 의회에 왔거든요. 당시에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김희승 기획조정실장님 도움으로 가재울 도서관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707번 버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과 이야기를 깊게 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도서관은 참 중요합니다. 예,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시장님 가재울 도서관 즉시 착공이라고 공약하셨나요? 네. 하실 수 있으실까요? 예, 하여튼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지금 네네. 이번 기회에 저도 자료를 다시 한번 보니까 한 14개월 정도가 좀 늦어졌습니다. 네네. 늦어진 이유를 보니까 이제 사업 적정성 검토를 했는데 아마 중간에 이 기부받고 뭐 하는 것도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다른 도서관들에 비해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고 이달 내로 이제 국제 설계 공모 당선작이 발표가 되고 10월부터 1년간 설계 진행하면 27년 2월까지 준공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네네. 이제 뭐 시장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원래는 25년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입주를 개관하는 것으로 처음에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1년 반 늦어서 27년 1, 2월로 이제 늦어진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런 부분 조금 좀 빨리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 우리 시장님께서 여기는 조금 다른 곳하고 약간 다르잖아요. 전액 12로 이게 지금 비용이 602억인가요? 네, 그 정도 되는 예, 걸로 600억인데 제가 기초위원 할 때는 이거 350억이었어요. 규모 같은 규모에. 그런데 지금 602억으로 늘어난 거거든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비용은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해 주실 거죠? 예. 예. 저는 뭐 시장님 하나부터 열까지 다 믿습니다. 빨리 하신다고 그러시니까요. 그냥 들어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빨리 해 주십시오. 네네.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의원이니까 지역 민원을 대변도 해야 되고 또 큰 틀에서의 정책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 일찍 들어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언뜻 어떤 때에는 질의를 약간 조사하듯 또는 수사하듯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제가 하고자 하는 의도에 제가 하고자 하는 의견에 동의를 안 하시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수사하듯 조사하듯 질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오 시장님처럼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해주시고 빨리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고 고민의 흔적이 보이면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좀 도와드릴 거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더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 고생하시는데 박수를 보내고요. 함께 하면서 시청해 주시고 우리 의견에 동의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일 의원님 설득하듯 질문 잘하셨습니다.